새벽 2시 3분. 전화벨이 울렸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수조원 규모의 국제계약 최종 라운드를 이끌고 있다면 잠 따위는 사치다. 오직 운영하고 계산하고 승리할 뿐이다. 그리고 오늘 밤 나는 이기고 있었다. 서울 여의도 금융센터 38층 유리로 된 회의실에서 나는 스위스 대표단에게 최종 계약 조항을 한 줄 한 줄 꼼꼼히 설명하고 있었다. 내 이름은 강지원이다. 나는 지난 8년 동안 태성테크의 글로벌 전략 본부장으로 일해왔다. 해결사, 마무리 투수, 회사가 위기 상황에서 우아함을 필요로 할 때 찾는 사람. 그리고 이 계약은 내 경력을 정의할 정점이었다.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과 진한 에스프레소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스위스 측 법무팀이 데이터 사용 권한을 재확인하기 위해 잠시 휴식을 요청한 참이었다. 나는 창가 쪽의 조용한 라운지로 걸어 나왔다. 서울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이 갑옷처럼 나를 감쌌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최민석 대표이사라는 이름이 떴다. 나의 상사, 그리고 지난 분기에 내게 이 일을 믿고 맡길 사람은 자네뿐이야. 다른 누구도 해낼 수 없어. 라고 말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나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받았다. 대표님. 내 목소리에도 망설임은 없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엔 침묵뿐이었다. 강 본부장, 이건 공식적인 통보네. 태성테크는 자네와의 고용계약을 즉시 해지하기로 결정했어. 나는 눈을 한번 깜빡였다.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 말문이 막히거나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정적뿐이었다. 맥박은 빨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멈춘 듯했다. 그가 계속 말을 이었지만 나머지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말은 잡음이 되어 흩어졌고 내 시선은 창밖의 풍경에 고정되었다. 멀리 남산타워가 붉게 깜빡였다. 순간 나는 이 모든 통화가 환상이 아닐까 의심했다. 그때 열려있던 내 노트북 화면이 눈에 들어왔다. 방금 전까지 검토하던 계약서가 새로 고침되었다. 알림창이 떴다. 이 문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없습니다. 나는 멍하니 화면을 응시했다. 내 업무의 디지털 심장이 순식간에 멈췄다. 다시 클릭해 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폴더, 모든 파일. 내 접근 권한은 스위치를 내린 것처럼 사라져버렸다. 나는 회의실로 다시 걸어 들어갔다. 스위스 팀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한가롭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천천히 덮었다. 손은 떨리지 않았고 목소리는 차분했다. 나는 그들에게 방금 해고당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10년의 충성심이 단 한 문장으로 지워졌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내가 만든 문서가 나를 낯선 사람 취급하며 잠겨버렸다는 사실도 밝히지 않았다. 대신 나는 그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시작하기 전에 5분만 더 휴식 시간을 갖죠. 그 순간 그들은 전화 한 통으로 나를 끝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이미 시작해 놓은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호텔 로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는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다. 내 몸은 자동 항법 장치처럼 움직였고 층이 바뀔 때마다 들리는 딩 소리는 모든 것이 순식간에 풀려버린 세상으로의 비현실적인 하강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아직 공포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보다는 더 차가운 무언가였다. 기묘한 마비감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쓰라림이 밀려왔다. 내가 묵고 있는 스위트룸에 도착했을 때 서울은 유령 도시처럼 변해 있었다. 밖에 네온사인은 여전히 맥박치고 있었지만 마치 불투명 유리를 통해 도시를 보는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나는 노트북을 책상에 놓고 태성테크의 보안 포털에 다시 로그인을 시도했다. 내 사내 계정은 여전히 유효했지만 지난 9개월 동안 공들여 만든 폴더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스위스 딜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담고 있던 글로벌 계약 디렉토리가 사라졌다. 내 메일함에는 읽지 않은 메일 3통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고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다. 다시 새로 고침을 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등골이 서늘해지며 나는 수동으로 보관된 메일 스레드를 열어
법무팀, 재무팀, 전략팀과 주고받은 통상적인 대화 내역을 검색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스위스 파트너들과의 수정된 합의안에 관한 전체 이메일 체인에서 내 이름이 빠져 있었다. 마치 내가 그 대화에 참여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내 메시지들이 깨끗이 지워져 있었다. 나는 눈을 세게 깜빡이며 타임라인을 응시했다. 최근 계약 수정본 중 하나의 메타데이터에는 오전 1시 58분 익명의 관리자에 의해 수정됨. 한국 표준시라고 찍혀 있었다. 최민석 대표가 내게 전화를 걸기 딱 5분 전이었다. 나는 숨을 턱 막히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누군가 우발적인 공포심에서 저지른 일이 아니었다. 마치 살아있는 몸에서 장기 하나를 도려내듯 정밀하고 계획적인 처사였다. 문제는 내가 그 장기였고 칼이 들어오는 것조차 느끼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화장대 위에는 작년 임원 서밋에서 선물 받은 태성테크 로고가 박힌 도자기 머그잔이 놓여 있었다. 나는 해외 출장 때마다 심지어 이곳 서울의 호텔까지도 그것을 가지고 다녔다. 글로벌 전략 우수상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기도 전에 내 손은 그 잔을 움켜쥐고 있었다. 잠시 그 글귀를 노려보았다. 그러고는 호텔 벽을 향해 힘껏 던져버렸다. 잔은 즉시 산산조각 났다. 도자기 파편들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마치 이제는 누구도 소리내어 부르고 싶어 하지 않는 이름의 조각들처럼. 여전히 몸을 떨며 나는 보조 접속 경로를 통해 문서 저장소를 다시 열었다. 고위 임원들만 아는 백도어였다. 그곳에는 내가 본 적 없는 스위스 합의안의 새로운 버전이 있었다. 이 문서에는 6.3조항의 새로운 내용이 숨겨져 있었다. 임원 해임 또는 부재 시 책임과 귀속 권한은 즉시 소급하여 2차 서명자에게 이전된다. 그들은 이것을 실종 조항이라 불렀고 거기엔 내 서명이 있었다. 하지만 난 서명한 적이 없었다. 필체는 비슷했지만 나는 수년 동안 내 이름 강의 K를 깔끔한 루프 형태로 쓰는 법을 완벽하게 다듬어왔다. 이 서명은 획이 너무 얕았다. 위조였다. 젠장, 꽤 잘 만든 위조였지만 위조는 위조였다. 혼란이 더 위험한 무언가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확신, 그들은 단순히 나를 제거한 게 아니었다. 나 없이 이야기를 다시 썼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제작성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알아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호텔 방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지만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가슴 속의 침묵은 더 이상 충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어두운 무언가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배신감은 갓 생겼을 때도 무겁지만 놓쳤거나 무시했던 사소한 징후들을 기억해낼 때 더욱 무거워진다. 나는 책상에 앉아 아직 치우지 않은 깨진 머그잔 조각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주위로 깨진 약속들이 어두운 카펫 위에서 하얗고 날카롭게 흩어져 있었다. 노트북은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지만 아직 쳐다볼 수가 없었다. 내 마음이 3주 전에 그 저녁 식사로 나를 끌고 가기 전까지는 그것은 부산 시그니엘 호텔에서 열린 임원 환영 갈라였다. 희귀 와인과 어색한 잡담, 진심인 척하려 애쓰는 연설들로 채워진 값비싼 촛불 저녁 식사였다. 스위스 대기업과의 거래가 예비 라운드를 막 통과한 시점이었다. 우리는 모멘텀을 자축하고 있었다. 지금 생각하니 그 순간이 너무도 선명하다. 최 대표는 테이블 상석에 서서 잔을 높이 들고 있었다. 소리칠 필요 없이도 들리게 만드는 그 특유의 무심한 권위가 실린 목소리였다. 잠시 시간을 내어 그는 부서장들과 이사진이 줄지어 앉은 긴 테이블을 훑으며 말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을 치하하고 싶습니다. 그는 정치인 특유의 미소, 내가 한때는 존경의 의미라고 생각했던 그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강지원 상무는 단순히 유능한 게 아니라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누구도 문화적 정치학, 규제 장벽, 이 프로젝트의 엄청난 규모를 헤쳐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강 상무는 단순한 최고의 협상가가 아닙니다. 그녀는 대체 불가능합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나는 쑥스러웠지만 자랑스러웠다.
와인잔을 쥔 손에 살짝 힘을 주며 그 순간에 나를 붙들어 매려 했던 기억이 난다. 아주 잠시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그가 진심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것이 리허설된 연기였다는 것을. 무기화된 아부. 나를 안심시키고 뒤에서 조용히 내 무덤을 파기 위한 공연이었다. 가장 깊이 베인 상처는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내가 그 말을 믿었고 경계를 풀었으며 그날 밤 인정받았다고 느끼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사실이었다. 박수갈채가 잦아들고 디저트가 치워질 무렵 나는 전화를 받으려 복도로 나갔다. 다시 돌아왔을 때 용돈을 벌기 위해 행사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내 남동생 도현이가 연회장 문 바로 밖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녀석의 얼굴은 창백했다. 도현이는 나를 멈춰 세우고 주저하더니 속삭였다. 누나, 그 얘기 못 들었지?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얘기? 그는 다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테이블 끝쪽 와인잔을 치우고 있었어. 최 대표님이랑 박동훈 전무님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 박 전무님이 계약 끝나면 리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최 대표님이. 그는 시선을 떨궜다. 그가 말했어. 조용히 교체할 거야. 이미 후임자는 정해뒀어. 그녀는 절대 눈치채지 못할 거야. 그때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지만 나는 웃어 넘겼었다. 도현이, 네가 잘못 들었겠지. 최 대표님은 방금 내가 대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걸. 이제야 깨닫는다. 그는 독약을 설탕으로 감싸듯 충격을 완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재로 돌아와 나는 마침내 다시 노트북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메일이나 계약서를 열지 않았다. 대신 빈 문서를 열고 세 단어를 쳤다. 그가 계획했다. 나는 깜빡이는 커서를 응시했다. 커서는 나를 조롱하는 듯 했다. 화면의 모든 글자가 지금까지 눈치채지 못했던 멍처럼 느껴졌다. 상처는 해고보다 더 깊었다. 칭찬 밑에 깔린 배신이었다. 누군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당신은 소중하다고 말하면서 뒤돌아서는 칼을 갈고 있었다는 사실. 나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아니었다. 사용 후 교체될 부품이었다. 하지만 최 대표가 내가 조용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자신이 방금 잘라낸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배신 이후에만 찾아오는 어떤 명료함이 있다. 소리치지 않고 날카로워지는 종류의 명료함. 거짓말, 공허한 칭찬, 그리고 침묵 이후 내 안의 공허함을 채운 것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밀함이었다. 그리고 나는 처음에 어디를 겨냥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태성테크에서는 모든 주요 계약 수정이 디지털 발자국을 남긴다. 타임스탬프, 로그인 기록, IP 주소, 심지어 키보드 입력 메타데이터까지. 하지만 그 흔적들은 자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어디를 봐야 할지 알아야 한다. 더 중요한 건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아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기계 속에서 아직 영혼을 잃지 않은 유일한 사람에게 눈을 돌렸다. 이수진 법무팀장. 그녀는 단순한 내 절친이 아니었다. 회사의 법무 담당 부장이었다. 명석한 두뇌, 깨끗한 기록, 그리고 신뢰가 아닌 진실로 다져진 충성심을 가진 사람. 나는 제네바건 위기 검토 때 우리가 만들었던 사설 채널을 통해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것은 암호화된 프록시를 통해 운영되었다. 열쇠를 가진 사람은 딱 2명뿐이었다. 수진아, 파일 3개 확인 좀 부탁해. 스위스건 글로벌 계약 폴더. 조용히, 특히 서명 기록 위주로. 누가 언제 손댔는지 확인해 줄 수 있어? 뭔가 잘못됐어. 그녀의 답장은 10분도 안 되어 왔다. 일시간만 줘. 시그널로 연락할게. 기다리는 동안 차를 따랐다. 마시지는 않았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 머릿속은 최 대표의 건배사를 계속 재생했다. 그녀는 대체 불가능합니다. 그 거짓말의 음절 하나하나가 이제는 지문처럼 느껴졌다. 바로 그의 지문. 정확히 49분 후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이수진. 시그널 암호화 통화.
나는 즉시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지원아, 네가 봐야 할 게 있어. 지금 보내는데 마음 단단히 먹어. 이메일이 도착했다. 파일 3개, 스크린샷 하나, 음성 메모 하나, 그리고 접속 로그에 찍힌 이름 하나. 나는 김민준이라는 이름을 볼 줄은 몰랐다. 갓 들어온 신입 변호사. 조용하고 언제나 회의실에서 수진이 뒤에 서성거리던 그 친구였다. 나는 그녀의 음성 메모를 재생했다. 위조된 파일이 3개야. 누군가 복제된 자격증명을 사용했어. 2022년 NDA 문서에서 네 디지털 서명을 미러링한 것 같아. 비슷하지만 정확하진 않아. 회기 반대야. 특히 강자에서. 전형적인 위조 실수지. 내 턱에 힘이 들어갔다. 문서 하나는 제목이 임원 서명 위임 임시 제정이야. 작성자는 너로 되어 있는데 서명자는 최 대표야. 숨이 턱 막혔다. 파일을 열었다. 거기 있었다. 깔끔하고 조용하고 효과적인 내 이름 옆에 위조된 서명, 그리고 태성테크를 대표하여 모든 국제 협약에 대한 전적인 법적 권한을 CEO에게 부여한다는 내용. 도쿄 출장 5일 전으로 날짜가 조작되어 있었다. 최 대표가 갈라 디너에서 나를 대체 불가라고 부르기 3일 전이었다. 그것은 외과 수술처럼 정교했고 그들은 나를 이용해 나 자신을 도려냈다. 나는 호텔방을 서성거렸다. 심장이 쿵쿵거렸다. 그러다 멈춰서서 자리에 앉았다. 잠시, 딱 한순간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분노를 느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구조화된 계획으로 전환했다. 나는 타이핑을 시작했다. 위조된 문서 3개를 모두 이코바일이라는 새 디렉토리의 보안 폴더로 내보냈다. 로컬, 암호화, 그리고 습관처럼 챙겨온 오프라인 USB 스틱의 백업을 만들었다. 나는 음성 메모, 번역 수정본, 통화 녹취록을 포함하여 내가 스위스건을 위해 작업했던 모든 법적 버전의 전체 기록을 끌어왔다. 그때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정태호 감사팀 대리. 명석하고 박봉에 시달리며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지만 진실에 대해서만큼은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친구. 나는 그에게 간단히 메시지를 보냈다. 문서 874 AG12 및 관련 수정 기록에 대한 깨끗한 감사 추적이 필요해. 내 접속 기록은 남기지 마. 드라이브에 복사하고 바로 빠져나와. 그는 딱 3단어로 답했다. 알겠습니다, 상무님. 20분 안에 나는 잃어버린 조각들을 손에 넣었다. 수정사항은 이상한 시간대에 로그인한 관리자 재정의 계정으로 추적되었고 IP는 하나와 일치했다. 최 대표 비서실의 개인 터미널. 그들은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영리함은 지문을 남기고 나는 이제 그 잉크를 쥐고 있었다. 나는 잠시 방 건너편의 거울을 바라보았다. 마주하고 있는 여자가 낯설었지만 그녀의 눈은 맑았고 목소리는 차분했으며 손은 안정되어 있었다. 위조가 그들에게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한번 보자고. 나는 위조된 문서와 내 이름이 고의적으로 디지털에서 삭제된 것을 발견한 후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나를 잘라내려는 게 아니었다. 역사가 쓰이기도 전에 다시 쓰려고 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잉크와 펜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잊었다. 설계도는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오가 되자 나는 이미 2개의 서로 다른 백업 드라이브를 확보했다. 2 드라이브 모두 내 책상을 거쳐간 모든 스위스딜 관련 자료를 담고 있었다. 계약서, 이면 합의서, 초안, 음성 메모, 내부 전략 노트, 심지어 지난 분기 브레인스토밍 세션 때 수진이를 위해 찍어둔 손으로 그린 다이어그램 사진까지. 그들은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위조할 수 없었고 내가 클라이언트들과 쌓아온 신뢰를 지울 수도 없었다. 그것이 다음 단계였다. 스위스 측과 이야기한다. 법무팀을 통하지 않고 공식 채널을 통하지 않고 나 강지원 상무로서 직접. 나는 도쿄지사가 점심시간으로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호텔 11층에 감시가 없는 코워킹 라운지로 슬쩍 들어갔다. 내 개인 국제 전화를 사용했다. 태성테크 헤더도 자동 녹음도 없었다.
신호가 한 번, 두 번 울렸다. 그러자 부드럽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 강상무님, 목소리 들으니 반갑네요. 방금 지난주 수정본의 4.7조 항을 검토하던 중이었어요. 데이터 권리 분할 부분 아주 깔끔하게 처리하셨더군요. 날 this who call another say it in the 헬베틱 솔루션즈의 법무총괄인 클라라 보글이었다. 그녀는 수정 요청 사항조차 칭찬처럼 들리게 만드는 목소리를 가졌지만 중부 유럽에서 가장 날카로운 협상가 중 한 명으로 꼽혔다. 나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긴장감을 진정시키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클라라. 관할권 조항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어제 날짜로 추가 요청이 들어왔던데 저랑 먼저 상의된 내용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딱 적당한 시간이었다. 그러고 나서 아니요. 그건 귀사 경영진 쪽에서 온 걸로 아는데요. 최 대표님이 승인하신 거 아니었나요? 어제 저녁에 확정을 받았거든요. 우리 쪽에서는 다 좋아 보였어요. 지금 그분의 서명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내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최 대표가 승인했다고. 네. 그녀는 자신이 지뢰밭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모른 채 무심하게 말했다.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내부 구조조정 때문에 강상무님이 일시적으로 재배치되셨다고 하더군요. 이런 단계에서는 꽤 흔한 일이니까요. 나는 바닥을 응시하며 그녀의 말의 무게를 견뎠다. 재배치. 그들이 쓴 단어는 그거였군. 해고도 파면도 병든 장기처럼 도려내진 것도 아니었다. 그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체크박스처럼 재배치된 것이었다. 나는 목소리의 평정심을 억지로 유지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클라라가 덧붙였다. 통화에 강상무님이 안 계셔서 놀랐지만 고위급 개편이겠거니 했어요. 그래도 이 합의서에는 강상무님의 손길이 곳곳에 묻어 있더군요. 걱정 마세요. 상무님이 설계하신 그대로 유지되도록 제가 확실히 해뒀으니까요. 그녀는 좋은 의도로 한 말이었겠지만 그 말은 사포처럼 내 피부를 긁는 듯했다. 나는 정중하게 통화를 마쳤다. 시간을 내주어 고맙다는 말과 월요일에 다시 연락하겠다는 약속을 남겼다. 그리고 인조 가죽 의자에 깊숙이 앉아 천장의 조명을 응시했다. 그는 이미 나를 대체했다. 계약이 완료되기를 기다리지도 않았다. 내가 대륙간의 다리를 놓기 위해 시간대를 넘나들며 비행하는 동안 지연되는 척조차 하지 않았다. 최 대표는 내 설계도를 손에 쥐고 다른 누군가를 그 다리 위로 건너게 하고 있었다. 가장 최악인 점은 나에게 말하기도 전에 그들에게 먼저 말했다는 것이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클라라에게 다시 전화해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분노는 유용하지 않으니까. 아직은 아니었다. 나는 모든 국제 협상 때마다 들고 다니는 수첩을 꺼냈다. 안쪽 커버에는 몇 달 전 내가 휘갈겨 쓴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절대 그 순간에 반응하지 마라. 침묵이 가장 날카로운 도구가 되게 하라. 나는 빨간 펜으로 그 문장에 동그라미를 쳤다. 그들은 나를 대체했다고 생각했다. 내가 여전히 게임 속에 있다는 걸, 다만 그들의 규칙대로 게임을 하지 않을 뿐이라는 걸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당황하지 않았다. 그저 중요한 회의 전 늘 하던 대로 내 노트를 펼치고 읽기 시작했다. 천천히 차분하게 맑은 머리와 더 날카로운 목적을 가지고 스위스 법무이사 클라라와의 통화 후 최 대표의 배신이 주는 압박감은 차가운 돌덩이처럼 가슴에 내려앉았다. 그는 나를 단순히 잘라낸 것이 아니라 나를 덮어쓰기 했다. 기능적으로도 기억으로도 나를 대체했고 파트너들에게는 내가 마치 기계의 고장난 부품인 양 재배치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대표가 모르는 것, 그리고 나의 침묵을 폭풍보다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이미 6주 전에 바로 이런 시나리오에 대비해 계획을 세워뒀다는 사실이었다. 9월 말에 시작된 일이었다. 당시 스위스건은 초기 협상 단계였다. 구조는 엉망이었다. 3개의 관할권, 4가지 통화,
그리고 데이터 전송을 법적 지뢰밭으로 만드는 엄격한 GDPR 프로토콜까지. 나는 우회책으로 태성테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중립적인 중개법인, 즉 지주회사를 사용하여 실행 1단계 동안 임시 법적 거래 상대방 역할을 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법무팀도 동의했다. 감사팀도 승인했다. 그리고 내가 설립은 제가 처리하죠. 취리희에 등록할 거고 표준 프록시 구조를 따를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가정한 페이퍼 컴퍼니나 무작위 여괴 회사 대신 나는 넥서솔이라는 새로운 법인을 만들었다. 취리희에 등록된 깨끗한 서류와 자체 은행 계좌, 뚜렷한 법인 정체성을 가진 회사였다. 그리고 유일하게 등재된 임원은 강지원, 최고 경영자였다. 지금 도쿄 호텔 방 발코니에 앉아 나는 취리희 기업 등기소를 열고 넥서솔에 암호화된 자격증명으로 포털에 로그인했다. 인터페이스가 잠시 깜빡이다가 법인 파일을 불러왔다. 거기 다 있었다. CEO 강지원, 9월 19일 등록, 법적 기능, 기술 및 데이터 인프라 컨설팅, 자본금 50만 스위스 프랑, 내 개인 저축과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친묵의 파트너, 은퇴한 은행 감사관인 고모 윤희로부터 조달했다. 이름도 무작위로 지은 게 아니었다. 넥사는 연결해서, 썰은 위안 혹은 홀로에서 따왔다. 내가 홀로 통제하는 연결. 나는 살짝 미소 지었다.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이제 침묵의 힘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최 대표를 협상가이자 해결사, 모든 것의 설계자인 양 내세웠다. 하지만 문서들, 클라라와 그녀의 팀이 마무리하고 있는 실제 법적 계약서들은 여전히 넥서솔 AG를 모든 공동 데이터, 공유 액세스 시스템, 플랫폼 인프라에 대한 과도기적 권리의 초기 수령자로 명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내가 숨겨서가 아니라 굳이 소리쳐 알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가장 최근 합의서의 PDF를 열었다. 2.3조항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모든 기술 자산은 태성테크 인터내셔널로의 자산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취리희에 등록된 넥서솔 AG에 의해 잠정적으로 관리된다. 이는 최종 전환 프로토콜이 발효되기 전까지 앞으로 14영업일 동안 딜의 중추를 넥서솔이 통제하며 넥서솔은 내 것이라는 뜻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뒤 수진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법무팀이 방금 넥서솔로의 전환을 시작했어. 태성이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 최 대표는 자기가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이미 해고한 사람과 협상하고 있는 거야. 그녀는 거의 즉시 답장을 보냈다. 잠깐, 넥서솔이 너야? 세상에, 지원아. 나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도쿄의 바람이 셔츠 소매를 부드럽게 누르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빼앗으려 했던 모든 것은 내가 6주 전 조용히 다져놓은 기초 위에 지어져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들이 지운 이름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이 모든 것을 넘겨주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이름이었다. 통제는 결코 소리의 크기에 있지 않다. 그것은 조용한 확신에 있다. 남들이 허둥댈 때 침묵 속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능력.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들이 모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내부에서부터 시스템을 설계했다. 협상뿐만 아니라 기술 문서까지. 나는 스위스 딜이 의존하는 인프라 자체를 설계했다. 바로 크로스보더 소프트웨어 스택을 테스트하고 시연하고 나중에 배포하는 데 사용되는 보안 데이터 환경이었다. 그들은 그것을 넥서스 환경이라 불렀다. 내가 베를린의 소수 정예 개발팀과 14개월 동안 조용히 설계한 것 위에 태성테크가 붙인 영리한 라벨이었다. 제한된 액세스 포트, 내장된 감사 추적, 그리고 안전장치로서의 생체 인증 레이어가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샌드박스였다. 내가 기술 통합은 직접 처리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기에 아무도 이해하려 들지 않았던 부분이었다. 그들은 나를 믿었다. 지금까지는 늘 그랬다. 첫 번째 적색 신호는 포르투갈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옛 넥서스 개발팀 수석 아키텍트 송지훈에게서 온 문자였다. 우리는 주로 암호화된 채팅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태성테크에 충성할 이유가 없었다. 그는 여전히 나에게 답했다. 경고. 본사에서 취리 노드에 대해 시스템 전체 재정의를 시도했어. 뭔가 전체 잠금을 트리거했는데 괜찮으신 거죠? 나는 차분하고 안정된 미소를 지었다. 백업 태블릿을 열고 시스템 액세스 대시보드를 불러왔다. 화면에는 깜빡이는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액세스 거부됨. 인식되지 않는 생체 서명. 오후 2시 47분 재정의 시도 기록됨. 사용자 최민석. 관리자 액세스 아이디 LB47C. 그들은 들어오려 했다. 하지만 들어올 수 없었다. 6개월 전 내가 핵심 보안 프로토콜을 수정하여 최종 재정의 조건을 하나 추가했기 때문이다. 시스템의 원설계자인 나, 강지원의 망막 및 안면 스캔, 루트 권한이 있어도 수동 재정의를 시도해도 시스템이 내 얼굴을 보지 않으면 문은 열리지 않는다. 그것은 자만심이 아니었다. 보험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정의였다. 나는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보안 화상 통화로 지훈이를 연결했다. 책상 램프 조명 아래 그의 덥수룩한 얼굴이 나타났다. 눈썹이 치켜 올려져 있었다. 저 재정의 시도는 프랑크푸르트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왔어요. 패닉 상태일 겁니다. 데이터를 옮길 수도 없고 생체 승인 없이는 코드 테스트 실행도 못하니까요. 완벽해. 내가 말했다. 풀어드릴까요? 아니. 내가 대답했다. 그냥 잠겨있는 상태를 지켜보게 해. 이사회가 질문을 시작할 때까지만. 그가 씩 웃었다. 상무님은 항상 긴 게임을 하시네요. 이거 복수예요? 복수가 아니야, 지훈아. 알림이지. 누구한테요? 이름을 지우는 게 시스템을 지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현지 시간 오후 4시 15분, 내 휴대폰이 다시 켜졌다. 수진이의 메시지였다. 내부 감사팀이 넥서스 플랫폼 시스템 장애를 포착했어. 최 대표는 코드베이스가 미완성이라는 식으로 말을 돌리고 있어. 하지만 이사회는 격분했어. 누군가 안면인식 잠금 장치가 내 설계라는 걸 흘렸거든. 왜 다른 사람들은 브리핑 받지 못했냐고 묻고 있어. 나는 답했다. 물어볼 생각조차 안 했으니까. 나는 눈을 감고 뒤로 기댔다. 그 자정의 통화 이후 처음으로 내가 느끼지 못하게 막아두었던 무언가를 느꼈다. 고요함. 통제권을 되찾으려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쥐고 있을 때 오는 그런 고요함. 그들은 아직 그 시스템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있는 넥서솔 에이지가 내 것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 그저 들어갈 수 없다는 것만 알 뿐이었다. 나는 시스템을 삭제하지 않았다. 충돌시키지도 않았다. 바이러스를 심거나 코드를 지우지도 않았다. 나는 더 나쁜 짓을 하고 있었다. 스위스 합의서의 만료 시계가 째깍거리는 동안 그것을 건드리지 않고 건드릴 수 없게 내버려 두는 것. 그들이 땀 흘리고 허둥대고 자신들이 실제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쌓아 올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마침내 이해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 왜냐하면 결국 내가 코딩한 가장 치명적인 열쇠는 시스템 안에 있지 않았다. 바로 내 안에 있었다. 나는 충분히 기다렸다. 잠긴 시스템 때문에 그들이 패닉에 빠지게 둔 것은 오프닝 동작일 뿐이었다. 하지만 통제는 휘두르지 않으면 진짜가 아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조용하고 전략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거나 극적인 연설 없이 딱 맞는 정보를 딱 맞는 사람에게 완벽한 타이밍에 전달할 것이다. 나는 태성테크 내에서도 소수만 아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취리히 직통 라인. 전에도 2번 조심스럽게 사용했던 라인이다. 반대편의 비서가 딱딱한 스위스 독일어로 전화를 받더니 파트너십 초기 단계에서 들었던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부드럽게 영어로 바꿨다. 넥서솔 사무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넥서솔 에이지를 대신해 전화드립니다. 강지원입니다. 헬베틱 솔루션즈 이사회 연락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내가 그들의 온전한 주의를 끌었다는 신호였다. 잠시만요, 강 대표님. 아드리안 켈러 이사님을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완벽했다. 아드리안 켈러는 단순한 이사회 연락책이 아니었다.
그는 헬베틱의 글로벌 인프라 확장을 주도한 수석 아키텍트였으며 기업 부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장기적인 청렴성에 대한 집착으로 유명했다. 태성테크의 얄팍한 속임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였다. 신호가 3번 울리고 그가 받았다. 강 대표님.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호기심이 묻어났다. 직접 연락 주실 줄은 몰랐군요. 압니다. 그게 바로 제가 전화한 이유죠.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공기가 바뀌는 것이 느껴졌다. 더 이상 태성 측을 대변해서 전화한 게 아니군요. 그렇죠? 아닙니다. 내가 말했다. 넥서솔 에이지를 대표해서 전화드리는 겁니다. 또 한 번의 침묵, 그리고 절제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계속하시죠. 나는 전날 밤 준비해둔 파일을 열었다. 정화된 메타데이터, 내부 타임스탬프 로그, 서명 불일치, 시스템 재정의 시도에 대한 액세스 기록, 수진이와 태호가 조용히 도와줘서 모은 모든 자료였다. 태성테크 내부의 최근 상황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승인되지 않은 계약 수정, 위조된 내부 승인, 그리고 주요 파트너에게 알리지 않고 핵심 프로젝트 책임자를 교체하려는 경영진의 전략에 대해서요. 과장할 필요는 없었다.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치명적이었다. 나는 계속했다. 최민석 대표는 우리 공유 프로젝트와 관련된 시스템 액세스 프로토콜을 강제로 재정의하려 했습니다. 그는 제가 재배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죠. 사실 저는 귀사와의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사안이군요. 켈러가 천천히 말했다. 그래서 이사님께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파트너십을 망가뜨리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구축한 거니까요. 하지만 귀사가 누구와 계약하려고 하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는 30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침묵이 길어지도록 두었다. 마침내 그의 어조가 바뀌었다. 더 조용하고 더 직접적으로 분명히 해두죠, 강 대표님. 태성이 당신을 배제했을 때 이사회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담당자 변경, 인수인계 브리핑의 부재, 의문이 생겼죠. 내부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행동을 취하진 않았습니다만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말끝을 흐렸다. 문서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타이밍이 미묘하군요. 우리 위원회가 내일 서명 준비를 마무리하기 위해 회의를 엽니다. 만약 새로운 당사자가 법적 거래 상대방 지위를 승계한다면 계약서 2.3조항에 따라 넥서솔이 이미 잠정적 파트너로 되어 있죠. 그는 거의 감탄한 듯 들렸다. 그렇군요. 그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잠시 뜸을 들이더니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다. 만약 넥서솔이 영구적인 파트너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월요일 오전 8시 5분 전까지 당신의 부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사회는 8시 30분 정각에 소집됩니다. 그 이후에는 결정이 최종 확정됩니다. 그가 나를 볼 수 없었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해가 뜨기 전에 제 서명을 받으실 겁니다. 통화를 마치며 나는 넥서솔 이름으로 빌린 취리히 스위트룸 창밖을 응시했다. 아래로 리마트 강이 수백 년 된 다리들을 지나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서두르지 않고 꾸준하게 고대로부터. 이건 더 이상 싸움이 아니었다. 권력의 이동이었다. 그리고 펜은 내 손에 있었다. 아드리안 켈러와의 통화를 끄는 순간 승리감을 느꼈어야 했다. 하지만 노트북으로 돌아오자마자 기분이 달라졌다. 메일함에 썩은 내를 풍기며 호기심으로 가장한 이메일 하나가 와 있었다. 제목, 태성테크 해고 관련 문의, 최유나 테크펄스 코리아, 수센 마르사 아트 넥스서. 꼼, 안녕하세요 강지원 씨. 오늘 아침 태성테크 퇴사와 관련하여 제보를 받고 연락드립니다. 귀하가 계약 위반 및 기밀 시스템 취급 부주의로 인해 해고되었다는 익명의 주장을 입수했습니다. 기사가 나가기 전에 반론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취리 시간으로
내일 정오까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펄스 코리아 수석기자 최유나 드림. 나는 화면을 응시하며 얼어붙었다. 그러고는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읽었다. 익명의 주장, 위반, 취급 부주의. 당연히 그들은 거래가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없었다. 시스템에 접속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낡은 패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인격살인. 태성테크 내부 소행이 분명했다. 그들 말고는 동기도 그런 특정 표현을 쓸 사람도 없었다. 수조 원짜리 서명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나를 부채 덩어리로 몰아가려는 절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짓이었다. 나는 책상에서 물러나 취리히의 아파트를 서성거렸다. 통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은 차분해 보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내 가슴은 말벌집처럼 웅웅거리고 있었다. 이건 단순히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만약 언론이, 특히 테크펄스 같은 곳이 이걸 보도한다면 넥서솔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스위스 이사회는 잠시 멈추거나 지연시키거나 최악의 경우 잠시 발을 뺄 수도 있었다. 공포가 목을 조여왔다. 그들은 내 자리를 훔쳤다. 내 시스템을 강제로 열려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이름, 내가 10년의 노역과 밤샘, 잇따른 비행, 멍드는 협상을 통해 쌓아올린 이름을 노리고 있었다. 클라이언트들이 회사를 믿지 못할 때 믿어주었던 그 이름을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아 이메일을 열고 답장 버튼 위에 손을 올렸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맴돌았다. 방어할 수 있었다. 문서를 첨부할 수 있었다. 해고 통보 메시지, 위조된 문서, 메타데이터 흔적을 유출할 수도 있었다. 반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 나를 멈췄다. 답변을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방어적이고 절박하고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드는 꼴이 아닐까? 나는 며칠 전 클라라와의 통화 직후 노트에 붙여둔 포스트잇을 보았다. 절대 그 순간에 반응하지 마라. 침묵이 가장 날카로운 도구가 되게 하라. 나는 답장하지 않고 노트북을 덮었다. 진실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실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10분 후 수진이에게서 보안 채팅 메시지가 떴다. 태성 내부 홍보팀 라인에서 누군가 정보를 흘렸어. 이사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켈러가 방금 거래의 법적 기록에 대한 전면적인 내부 검토를 요청했대. 뒤이어 지훈이에게서 두 번째 메시지가 왔다. 참고로 누나 이름이 스위스 비비 피드에서 트렌딩 중이야. 근데 대부분 찬사야. 누군가 익명으로 시스템 아키텍처에 누나 관여도를 요약해서 흘렸어. 코드는 거짓말 안 하니까.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내가 한 게 아니었다. 나는 아무것도 유출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태호가 그랬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수진이가 아니면 소음이 너무 커지면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법인지도 모른다. 책상으로 돌아와 나는 최유나 기자의 이메일을 다시 클릭했다. 답장하는 대신 에코바 이 위협 매핑이라는 보안 아카이브 폴더로 전달했다. 위조 서명과 무단 액세스 로그 폴더 옆에 저장했다. 지우는 게 아니었다. 저장해 두는 거였다. 언젠가 이 모든 이야기의 일부가 될 테니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갈비뼈 아래서 부드러운 경고처럼 맥박쳤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내 자세를 바꾸게 두지 않았다. 내 리듬을 깨게 두지 않았다. 그것이 나를 더 날카롭게 만들도록 했다. 그들은 반응을 원했다. 그들이 얻은 것은 침묵이었다. 금고문이 닫히는 소리 뒤에 오는 그런 침묵. 왜냐하면 누군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는데도 그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면 그때야말로 걱정해야 할 때니까. 취리히의 하늘이 부드러운 회색에서 옅은 오렌지빛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새벽 5시 2분이었다. 리마트 강을 지나는 이른 트램의 웅웅거리는 소리 외에는 도시 전체가 비단처럼 고요함에 쌓여 있었다. 스위트룸 안. 내 생각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정지해 있었다. 최종 계약서는 2시간 전에 도착했다. 지연도, 모호함도, 보류 중인 검토도 없었다. 아드리안 켈러가 보낸 커버 메시지에 단 한 줄의 지시사항이 적혀 있었다. 오전 6시 5분까지 서명할 것. 추신, 이사회 투표는 6시 30분입니다.
다음에 뭘 해야 할지 아시겠죠? 나는 알고 있었다. 문서는 내 두 번째 노트북에 있었다. 오직 넥서솔 업무용으로만 쓰는 노트북, 매끈하고 브랜드 로고가 없으며 추적 불가능한 일개 법무팀 전체보다 더 큰 레버리지를 쥐고 있는 조용한 기계였다. 나는 숨을 고르고 앉아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 헬베틱 넥서솔 전략적 인프라 협정이 떴다. 하단에는 두 개의 빈 서명란이 있었다. 하나는 헬베틱 법무이사회, 다른 하나는 단순히 승인된 거래 상대방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넥서솔 에이지 최고 경영자강 지원, 내 이름, 각주도, 공동 권한도, 태성테크 대리인 표시도 없었다. 오직 나뿐이었다. 나는 트랙패드 위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손가락이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이 순간까지 이끌어온 모든 것의 무게 때문이었다. 잠 못 이루던 밤들, 도둑 맞은 공로, 위조된 서명, 나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가고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건네준 그 자정의 전화통화. 나는 다른 손을 테이블에 짚어 몸을 지탱했다. 그리고 거의 숨소리로 최 대표가 직접 듣지 못할 진실을 속삭였다. 당신은 내가 오는 걸 전혀 예상 못했어. 대표님. 그리고 클릭했다. 문서가 로딩되고 확인창이 떴다. 서명됨. 타임스탬프. 오전 6시 1분. 시간은 충분했다. 두 번째 화면이 팝업되었다. 최종 조항 요약. 표준 절차였다. 하지만 이건 전혀 표준이 아니었다. 제184조 시스템 관리 및 통합 감독. 본 협정에 따라 배포된 모든 데이터, 아키텍처, 과도기적 기술 및 장기 인프라는 넥서솔 에이지의 전적인 통제하에 있다. 헬베틱은 시스템 액세스 업그레이드 및 통합을 위해 넥서솔과 독점적으로 계약한다. 태성테크는 이 실행 단계에 인정된 당사자가 아니다. 나는 그 문장을 응시하다가 두 번 다시 읽었다. 그 조항은 원래 내가 4개월 전 조용히 제출했던 초안에 제안했던 것이었다. 당시 태성테크 법무팀은 내부 논의 필요라고 표시해 두었지만 결코 삭제되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교체하느라 너무 바빠서 내가 넥서솔을 인프라의 유일한 문지기로 만드는 조항을 심어뒀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최 대표가 훔칠 수 있다고 믿었던 바로 그 제품의 문지기 말이다. 이제 넥서솔은 단순한 중개자가 아니었다. 우리가 곧 플랫폼이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밤새 태성테크의 시스템 접속 시도를 모니터링하던 태호에게서 온 보안 메시지였다. 새벽 5시 40분에 취리히 데이터 노드 접속 재시도함. 여전히 차단됨. 로그의 헬베틱 서버로부터 자산 이전 진행 중이라고 뜸. 몇 초 뒤 수진이의 메시지가 왔다. 태성 이사회가 방금 법적 통지를 받고 깨어났어. 투명성 위반으로 거래 상대방 지위 박탈. 켈러가 이미 움직인 게 분명해. 최 대표는 통화 목록에서 제외됨. 그리고 지훈이의 마지막 메시지. 데이터 키가 넥서솔 프로토콜화에 완전히 인증됨. 이제 누나가 공동 플랫폼의 기술 중추를 공식적으로 소유했어. 마지막 태성 접속 윈도우 비활성화할까? 나는 딱 한 단어를 쳤다. 아니, 그들 없이 돌아가는 걸 지켜보게 해. 이제 높은 창문을 통해 햇살이 스며들었다. 취리희는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지만 나는 이보다 더 깨어있던 적이 없었다. 나는 일어서서 방을 가로질러 강 건너편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헤드라인에서 내 이름을 지웠고 폴더에서 나를 삭제했고 고객들에게 거짓말을 했고 나를 위험 요소라고 불렀다. 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나는 나만의 문을, 나만의 명패를, 나만의 유산을 지었다. 그리고 방금 그들이 내가 다시는 손대지 못할 거라 예상했던 단 한 가지에 서명했다. 그들이 없는 그들의 미래. 그리고 필요한 건 조용한 클릭 한 번뿐이었다. 오전 7시 9분. 취리히의 하늘은 옅은 호박색에서 녹은 황금색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차 한 잔을 손에 든 채 마시지도 않고 창가에 서서 빛이 스카이라인을 적시는 것을 지켜보았다. 뉴스를 바로 확인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첫 번째 징후는 아래층에서 느껴지는 진동이었다.
나는 연결된 스위트룸 2개를 예약했다. 하나는 내 작업실, 다른 하나는 밤새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수진과 태호를 위한 대기실이었다. 우리는 기술적으로 같은 건물에 있으면 안 되었다. 예, 상충, 시선, 뭐라 부르든 간에. 하지만 이 시점에 누가 우릴 막겠는가. 오전 7시 23분. 수진이 휴대폰을 손에 든 채 옆방으로 뛰어들었다. 시작됐어.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정말 시작됐어. 그녀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로 던졌다. 헤드라인이 화면을 가로지르며 깜빡였다. 태성테크. 미지의 기업 넥서솔 에이지의 수조 원대 계약 뺏겨. 주가 폭락.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최민석 대표, 내부 감사 진행 중 직무 정지. 나는 기사를 읽지 않아도 태성테크의 번드르르한 벽 뒤에서 펼쳐지고 있을 혼돈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들은 최악의 상황은 끝났다고, 시스템은 구제 가능하다고, 이 사회가 최 대표에게 내러티브를 재구성할 하루를 더 줄 거라고 생각하며 일어났을 것이다. 대신 그들은 메일함을 열고 법적 공백과 새로운 현실을 마주했다. 계약은 서명되었다. 그들이 의존하던 기술은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 고객은 이동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은 언론이 그들이 준비하지 못한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넥서솔은 누구인가? 그 사이 취리히에서 내 메일함에 또 다른 알림이 울렸다. 이번에는 아드리안 켈러였다. 제목, 전략적 전환 완료. 이사회 승인 확인. 강 대표님, 오늘 아침부로 헬베틱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넥서솔 협정 진행을 의결했습니다. 즉시 발효되며 투표 결과는 12대 0, 기권 없음. 최 대표가 1시간 전 직접 연락을 시도했습니다만 거절했습니다. 다음 단계의 브리핑은 오늘 일과 종료 전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AK. 나는 미소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조용한 따스함이 내 안에서 피어올랐다. 영화에서 보는 우쭐한 승리감이 아니라 더 정제된 원점으로 돌아온 듯한 만족감이었다. 내가 억누르고 있던 폭풍은 지나갔고 그것은 그들을 단순히 옆으로 밀어낸 것이 아니라 씻어내버렸다. 오전 8시 46분 새로운 주소로 이메일이 하나 더 도착했다. 제목, 감사와 명확함. 라파엘 슈타이너, 헬베틱 그룹. 강 대표님, 지난 72시간의 전환 로그, 계약 기록, 그리고 당신의 원래 통합 브리핑을 읽었습니다. 당신이 깔아놓은 구조, 명확성, 선견 지명, 그리고 진정성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올바른 법인과 계약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과 계약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넥서솔에게가 아니라 당신에게. 라파엘 슈타이너, 헬베틱 솔루션즈 그룹 CEO. 그것이 반전이었다. 내가 이겼다는 것, 그들이 졌다는 것만이 아니라 먹이 사슬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보았다는 것. 내가 쓴 가면이 아니라 그들은 내 이름을 지웠지만 중요한 사람들은 기억했다. 태성테크 본사에서는 이미 언론의 보고서가 유출되고 있었다. 익명의 이사회 소식통 성명에 따르면 최 대표의 긴급 재정의 시도가 규정 준수 검토를 촉발했고 내부 감사 결과 디지털 부정행위, 심야 파일 액세스 로그, 실사 규범을 위반한 승인되지 않은 구조조정 시도가 드러났다. 번역하자면 그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고 나는 그것을 증명할 증거를 구축해둔 것이다. 오전 10시 2분 태호가 얼굴 가득 미소를 띠고 스위트룸 문을 두드렸다. 이거 보고 계세요? 그가 노트북을 들어보이며 물었다. 금융뉴스 방송에서 루프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서울 여의도 태성테크 본사. 직원들이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었다. 카메라 제작진이 로비에 몰려들었다. 성우가 내레이션을 읽었다. 이는 창사 21년 만에 가장 큰 계약 이탈로 기록되며 경영진은 법정 및 평판상의 파장을 막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거의 경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허둥대게 놔둬. 그가 고개를 갸웃했다. 최 대표는요?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자신의 서명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게 해. 박수갈채가 필요 없는 종류의 정의가 있다. 소리치지 않는다.
주먹을 휘두르지 않는다. 그저 건물이 무너지는 동안 조용히 서서 먼지가 가라앉는 것을 지켜볼 뿐이다. 오전 9시 30분 카메라 제작진이 도착했다. 취리히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어 반호프 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넥서솔 사무실 창문을 뿌옇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내부 조명은 따뜻했고 바닥은 조용했으며 통제감의 웅웅거림이 맞춤 코트처럼 나를 감쌌다. 나는 지난 일주일간 모든 미디어 요청을 거절해왔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인터콘티넨탈 비즈니스 위클리, 한때 태성테크를 3년 연속 가장 신뢰받는 신흥 기술 기업으로 선정했던 바로 그 매체였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넥서솔에 대한 전체 세그먼트를 원했다. 72시간도 안 되어 거대 기업을 왕좌에서 끌어내린 무명의 스타트업. 그들은 짧은 멘트를 원한 게 아니었다. 이야기를 원했다. 그래서 나는 동의했지만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다. 나는 강지원이 아니라 넥서솔 에이지의 대변인으로서 출연하겠다고 했다. 이야기가 그들이 지우려 했던 여자가 아니라 회사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였다. 인터뷰는 미니멀한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상패도 로고 벽도 없었다. 유리 탁자 하나, 무광 검정 마이크, 그리고 프레임의 내 쪽을 향한 카메라 렌즈 하나뿐이었다. 맞은편에는 노련한 경제 전문 기자 레아 모레노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따뜻하게 맞이했지만 헤드라인 아래의 진짜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시작했다. 정말 대단한 한 주였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당신은 베일에 쌓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넥서솔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역사와 동기, 그리고 비전을 가진 누군가가 배후에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코멘트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정중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는 결과가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녀는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럼 딱 하나만 묻죠. 이 모든 일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녀의 말에 방 안의 시간이 멈춘 듯했다. 창밖으로 취리히 증권 시세 표시기가 보였다. 태성테크의 이름이 붉은색으로 번쩍이고 있었다. 넥서스 딜이 확정된 이후 주가는 18% 폭락했다. 그들의 시스템은 법적 모호함 속에 갇혔다. CEO는 정식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는 고개를 기울이며 간단히 말했다. 그들이 내 이름을 지웠기에 나는 그들의 가장 큰 실패 위에 내 이름을 썼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어떤 승리는 말하지 않고 남겨둘 때 더 큰 소리를 낸다. 그날 밤 인터뷰가 방영되었을 때 수진이 메시지를 보냈다. 그 대사 전설적이야. 이미 스타트업 블로그들에서 인용되고 있어. 태호가 뒤이어 밈 하나를 보냈다. 혼란스러워하는 최 대표의 얼굴 아래 캡션이 달려 있었다. 딜의 핵심 두뇌를 해고했는데 실수로 그녀의 회사와 계약했을 때 나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크게 웃었지만 아무것도 게시하지 않았다. 기사를 공유하지도 링크드인을 업데이트하지도 않았다. 어떤 이름들은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 그저 기억되면 된다. 나는 그들이 차지하려 했던 것을 지었다. 그리고 소송이나 요란한 쇼 없이 오직 전략과 침묵, 그리고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서명 하나로 그것을 되찾았다. 만약 당신이 배제되거나 무시당하거나 당신이 짓는데 일조한 방에서 투명 인간 취급을 받은 적이 있다면 서둘러 불태우려 하지 마라. 더 낫고 더 강한 것을 새로 지어라. 그리고 정문을 통해 당당히 자신을 초대해라.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공유하고 댓글을 남겨달라. 그리고 조용한 힘, 시적인 복수, 우아하게 권력을 되찾는 기술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구독을 잊지 마시길.